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에 4, 5종에 해당되는 사업장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평소에는 운동장에서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지금처럼 강당에서 수업을 합니다. 여기는 공기가 좋고 맑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바깥 날씨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데 한파 좀 주춤해지면 또 미세먼지가 기승이고 그렇습니다. 파란 하늘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미세먼지에도 지역 양극화가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이하림 변호사, 그리고 콜롬보 김민욱 기자 오늘 함께하고요. 김 기자, 오늘 미세먼지 문제 보고 왔는데요. 이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 예, 이걸 직접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우리 동네 공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시민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숨이 좀 막혀요. 다른 시내보다는 좀 여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지역. 여기에 계속 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목이 좀 많이 칼칼하네요. 호흡하는데 힘든 건 없는데 목이 좀 약간 칼칼한 느낌만 좀 나고. 일단 인터뷰 내용이 공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미뤄보면 시내 한가운데이거나 아니면 이거 배들이 많은 부두 인근 혹은 공장이 많은 지역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공단이 인접한 이 지역의 주민 이야기인데요. 올해도 이 겨울 미세먼지 공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 보신 공단 지역은 아무래도 오염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에 학교가 있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달 23일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주변이 미세먼지로 시야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뿌였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크고 작은 제조 공장이 1,900곳이 넘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이 학교 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실외 활동 제한이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에 4, 5종에 해당되는 사업장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들이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야외 체육 수업이 제한되면서 학교 운동장은 썰렁합니다. 아이들은 운동장 대신 실내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운동장에서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지금처럼 강당에서 수업을 합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 서부상권의 초등학교와 달리 이곳 주변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입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여기는 공기가 좋고 맑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서부상권과 같은 부산인가 싶습니다. 선생님들도 미세먼지 걱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쁨인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희는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자 18 마이크로그램 보통 수준으로 사상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초등학교 주변에는 공장이 없고 주변 산으로 인해 녹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한 공장 등 이제 배출원이 없고 자연 녹지 지역이 일단 주변에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거 지역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되어서 농도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부산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 지역 아이들이 학습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부산 전역 놓고 봤을 때 이거 미세먼지 농도 격차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요.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지난해 평균 사상구 학장동 경우에는 27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사하구 장림동이 27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도심 외곽 지역인 기장읍은 16 마이크로그램으로 부산에서 가장 낮았고요. 주거 지역이 많은 동구 수정동이 17 마이크로그램으로 그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학장동인 경우에는요. 공단 지역이기도 하고 또 백양산이 이 미세먼지를 가두는 병풍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산 지역을 보면 동쪽은 농촌 지역이나 어떤 산악 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서쪽을 가면 갈수록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산업 지역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출량의 차이가 일단 제일 먼저 큰 거죠. 그렇네요. 몰랐던 사실인데 일단은 자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교와 또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대비 수준 차이도 이게 크게 나는 걸로 돼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가 이 높은 이 사상구의 한 네. 초등학교의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학교 자체적으로. 네, 네네.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가봤습니다. 공단에 둘러싸인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급에서는 겨울 방학을 앞두고 수업이 한창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퀴즈를 냅니다.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각 교실마다 이렇게 화분을 보내주셨는데 화분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채영이. 저희가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 식물은 공기를 맑게 해준다고 해서 저 식물을 각 반에 한 개씩 보내주셨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환경 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면서 주도적으로 학습합니다. 매일 아침 보건 선생님께서 미세먼지 나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바깥놀이 자제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을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각 교실마다 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그죠? 아이들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긴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이 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우선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2005년부터 공기청정기가 이제 설치가 돼서 네. 가동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2007년부터는 다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서 지금 거의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공단 지역 주변 학교에 대해서 공기청정기가 우선 설치돼야 된다는 거는 기본일 테고요. 그건 기본일 테고 그 외에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오염도가 심각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추가 맞춤형 대책 이런 것들도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날씨에 따라서 야외 수업을 제한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아까 데이터로도 보여주셨지만 네. 그 모든 학교들마다 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다 다르고 그렇죠. 이 공기의 질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예산을 네. 모두 다 획일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아까 그 기장이 사상의 초등학교보다 7배나 더 심하다고, 7배 더 약하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미세먼지 데이터가 지금 몇 년째 축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차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뭐 한 2대에서 3대 정도 더 심한 곳에는 설치를 한다거나. 그렇겠네요. 뭐 아니면- 사상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대만이 아니라 뭐 한 교실당 2-3개씩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마스크를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네. 한다거나 그런 좀 차등화된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기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마스크라든지 청소비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이것도 부산교육청이 아직 거기까지는 제대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미세먼지 취약적 학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 미세먼지 유입 환경을 체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장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규제하려면 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까 보신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미세먼지 취약 학교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 또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이 상설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기 공기 오염도는 지역별로 몇 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책과 지원은 뭐 서로 다 비슷하다면 이거 참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이 교육 당국에 좀 더 세심한 지원과 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